잘 이게 녹화가 되나요? 이렇게 할까? 이게 낫겠다. 지금, 카메라 조절을 하겠습니다. 딱 맞았어. 제가 카메라 조절 이제 요령이 생겼어. 저 가방이 제 몸집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을 하면 딱 맞아. 그럼 저 가방 자리에 앉으면. 자, 쿵푸 팬도 한번 쿵푸의 어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놀래가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 저기 뭐냐, 이게 무림, 강림 같은 데 보면 무술대 고수들을 보면 별의별 내용이 많아요. 장풍도 쓰죠. 장이 손장자에 어떻게 바람풍자예요. 다 그거 어떻게 바람을 쏘죠.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천둥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우리가 뭐 아두게 보고 뭐 그 장풍이 보이게 형상이 보여. 형상이 안 보여. 초능력이 초능력. 우리가 지금 헐리우드 영화 보면 딱 보면 손노래가 쫙 이게 날려보면 사람이 확 날아가잖아. 그죠? 그게 장풍이야. 그게 장풍이에요. 장풍하니까 저기 아또게 돼가지고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쫙 가는 게 장풍인데, 생각하는데 그게 장풍 아니에요. 아니, 장풍이 그러면 그 실제 존재하나요? 제가 장풍이 존재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나 증명을 할게요. 예전에 한번 시대적으로 좀 화두가 됐던 초능력자 하나 봐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장풍 능력이 생겼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예전에 한번 다 이거 자료 있을 거야. 방송국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이 저기 한강이 있어. 서울의 한강이 폭이 굉장히 길죠. 한강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 갖다가 어떻게 해요? 딱 어떤 남자가 딱 해가지고 나나나나 손으로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쓰러져요. 넘어져요. 한강 너머에 있는 사람. 한강 폭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강 너머에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사람이 뚝 하고 넘어져요. 쑥 하고 쓰러져. 자, 이거 자료 봐요. 그게 장풍이야. 장풍이 실제 존재하나요? 존재해요. 그게 장풍이에요. 자, 우리가 헐리우드 이게 초능력 영화 보면 최고 흔하게 나오는 게 초능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딱 해가지고 샥 하면 어떻게 해요? 확 하고 날아가는 장면이죠. 그게 장풍이에요. 이게 장풍이니까 여기서 뚜겨면 바람이 막 효리 바람이 날아가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장풍이에요. 그걸 장풍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 스타워즈는 그걸 포스라고 그러죠. 실제 예전에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존재를 안 드러내고 다 써요. 비밀주주권 중에 그런 장풍 쓰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멀리서 가서 딱 하면 사람을 딱 하면 사람이 딱 넘어져. 픽 하고 넘어져. 자, 예전에 한번 그 TV에서 화두가 된 적 있어요. TV까지 나와서. 한강 넘으면 폭이 굉장히 넓고 길어요. 거기서 어디가 딱 손으로 딱 대고 나나나나 막 손을 흔드니까 사람이 어떻게 막 쓰러져요. 그게 장풍이에요. 자, 실제 존재예요. 장풍. 그게 장풍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이게 의협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장풍은 다 단골이야. 자, 왜 그게 장풍이 단골이냐? 이게 초능력 지자체 하급 초능력이 장풍이야. 자, 초능력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강호들이 쓰는 초능력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럼 장풍이 최고 먼저 들어와요. 초능력. 그게 하급 최고 예자면 하급 초능력이야. 하급 도술이야. 그게 장풍이에요. 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기술이 이게 장풍 기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장풍이라는 그게 실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무협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를 해. 자, 이제 증명했죠. 장풍 있는 능력자 TV에 나와가지고 어떻게요? 긴 열전 같은 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미 다 매스컴 탔어. 자, 영상 찾아봐. 다 있어. 예전에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유튜브에 아마 올라와 있을 거야. 잘 찾아봐. 그게 장풍이에요. 실제 장풍은 존재해요. 그럼 10년 이상 하게 되면 장풍 같은 능력이 보통 들어와요. 이제 수도를 해요. 이제 몸을 극도로 단련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 수도하게 되면 이제 도술 그 정도 되면 도술이나 장풍 같은 거를 이제 가르치는 수준들이 있어. 그럼 거기 가지고 배워요. 그걸. 그게 참 하급 초능력이에요. 그 무협지에 보면 다 무협지에 나오는 게 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장풍이야. 자,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 딱 하니까 어떻게 탁 하고 그냥 미쳐서 넘어져 버려 사람이. 허공 저기 손을 안 대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손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팍 하니까 어떻게 탁 넘어져 사람이. 이게 장풍이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 장풍 능력자로 이제 그거 배우려고 이제 다 사람들이 어떻게 벌떼처럼 저기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거 배우려고. 그게 이게 한반도 이쪽으로 와서 그걸 수행해야 되지 그쪽에서는 잘 안 돼. 그 능력자가 가르쳐도 잘 돼. 전수가 안 돼. 되긴 되는데 잘 안 돼. 우리가 무림 고수 중에 보면 풍부하다가 별걸 다 하네. 그 다음으로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기술이 있어요. 이제 통백권이라고 있어요. 통백권이 뭐냐? 이게 벽 뒤에 누가 적이 있는 줄 알아. 암살자나 적들이 어떻게 이 벽 뒤에 있어. 방이 틀린데 벽 뒤에 암살자 누가 딱 하면 기가 느껴져. 그러면 살기가 딱 여기 살기 덩어리가 이렇게 막 옹머리가 느껴져. 그러면 얘가 나 저기 죽이려고 여기 지금 날 염탐하고 있구나. 그럼 딱 느껴져요. 벽 뒤쪽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벽에다가 이게 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얘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암살자 애들이 여기서 뭐 하는지 여기서 어떤 구멍을 뚫고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듣고 있어. 염탐을 하고 있어. 그럼 이게 벽이잖아. 여기가 이렇게 박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기 통백권을 뭐 어떻게 되냐? 통백권을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벽에다 어떻게 딱 해가지고 다 탁 쳐버려 벽에. 여기가 딱 쳐버려 그냥. 저는 통백권. 여기가 탁 쳐. 그러면 여기에 암살자가 어떻게 돼? 거기에 벽은 상처가 안 나. 벽은 멀쩡한데 어떻게 암살자가 여기다가 통백권 맞고 팍 하고 기절해서 쓰러져 버려. 이게 만약에 무협지에 나오는 통백권이야. 요것도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한강 넘어서도 이렇게 사람 쓰러지는데 벽 하나 그까이 거 그까이 거지 뭘. 그게 안 그래요. 자, 무협지에 나오는 별의별 그 천력 도술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바람도 일으키는 능력자들. 바람도 일으키나요? 일으켜요. 이제 그게 즉 채널링이 어디로 하게 돼? 보통 천신기하고 채널링이 돼요. 천신기하고 채널링이 되면 이제 무협의 끝판이 뭐냐면 자연의 능력을 쓰는 그 무협지에서 최고의 끝판 고수가 누구냐? 자연의 능력을 쓰는 고수가 끝판 고수예요. 무협지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비바람을 일으켜요. 진짜 일으키나? 일으켜요. 현실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군대 같은 걸 갖다가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군이 오잖아요. 그럼 대군이 오면 어떻게 비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얘네 몰살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주로부터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해요. 이제 그거를 가르칠 때 그걸 다 수행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살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업보를 지게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그걸 안 해요. 그럼 이걸 좋은 일에 써야 돼. 그러면 언제 쓰냐? 자, 비를 끌고 와요. 비를 내리게요.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을이 다 죽는다. 이 산불을 끄면 어떻게 선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산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무협지에 많아. 한 마을에 막 산불이 나서 불길에 쌓여가지고 마을 사람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무협의 고수가 다 하거든만 하면서 비를 내리게 하소서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먹구름이 딱 오더만 어떻게 해요? 산불을 싹 꺼요. 자, 이 무협지에 이게 최고 고수의 끝판 고수가 자연의 능력을 쓰는 게 끝판 고수예요. 그럼 자기가 그 능력이 있나요? 정확히 하다면 천신계하고 이게 링크가 됐어요. 천신들은 이런 구름이나 비, 바람을 쉽게 움직여요. 6차원 연대에서. 그럼 어떻게 돼? 천신계에서 그걸 갖다가 일으켜 줘요. 얘가 그걸 갖다가 막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딱 보면 어떻게 이제 적들이 오는데 우리 백성들이 도망을 가야 돼. 근데 적들이 오면 다 죽어. 그래가지고 어디 협곡 지역을 지나가. 이제 모세가 대표적이야. 이게 모세가 따오니까 이제 그런 협곡지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아주 강한 바람이 비바람이 불어서 협곡 지역으로 적들이 못 쫓아와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망가니까 해야 돼. 그럼 이게 선업이잖아요. 우주 입장에 선업이잖아요. 그러면 천신들 그걸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 적들이 어떻게 해? 우리 양민 힘없는 양민들을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 협곡지형 같은데 어떻게 해? 여기서 비바람을 갑자기 소낙 비바람을 갑자기 일으켜요. 그럼 또 여기 딱 무린 고수가 딱 해가지고 이 협곡지역에다 딱 집중을 여기다가 저 회오리 바람을 일게하소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협곡지에서 어떻게 막 회오리 마치 모세의 그 저기 불기둥처럼 어떻게 막 회오리 바람이 하면서 막 지금 소낙비가 막 떨어지고 회오리 바람이 막 생겨요 지금. 그 6차원 연역 때 있는 천신들이 그걸 작업을 해요. 이게 마지막에 무림의 끝판 그 능력이 뭐냐, 자연의 능력을 쓰는 무림 구수의 끝판이에요. 별의별 게 있죠.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제가 자꾸 그 원리 다 설명했잖아. 실질적으로 다 증명됐잖아. 증명해봐 증명됐잖아. 매스컴 다 나왔잖아 예전에.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예전에 여기 이쪽 한반도에서 저기 강호를 이걸 강호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강호하산인가요? 강호하산 맞아. 그걸 강호라고 해요. 여기서 큰 공부를 하고 내려오면 그런 능력이 생겨. 보통 그런 능력이 생기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야 저기 이게 그런 능력이죠. 자연 능력까지 초능력을 쓰려면 한 30년 이상은 수도를 해야 돼. 천신들이 굉장히 그 능력을 줬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얘한테 줘요. 시험을 끝없이 하고 그 자연의 능력을 갖다가 줘요, 천신들이. 뭐 보통 자연의 능력을 쓰는 정도다 되면 30년 정도는 수도를 해야 돼요. 천신들이 30년 정도 수도를 하고 어떻게 면접을 봐서 괜찮다 하면 그때 자연의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무림의 끝판에 그 능력이 뭐냐, 자연의 능력을 쓰네. 모림 구세의 끝판에. 근데 보통 이거는 노인들이 써요. 자, 나중에 30년도 수도를 하게 되면 13살 때 저기 들어가서 30년 수도를 하면 43살에, 예전에 43살이면 허연 어떻게요? 지금으로 따면 7, 80대 노인이야. 예전에 40이 넘어가면 어떻게 43세면 어떻게 허연 이게 어떻게 저기 수염이 난 저기 어떻게 지금부터 80대 노인이야. 예전에. 보통 한 40 넘은 노인 허연 수염이 난 노인들이 그 능력을 써요. 자연계 능력을 써요. 자연을 갖다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써요. 이게 무림의 끝판왕이야. 그게 무림 고수인 줄 알고 갔더니 노인네야. 막 지팡이 좀 거려. 허옇게 수염이 나 근데 얘가 무림 고수래. 그래가지고 야 저 또 아닌 거 내가 깎고 갔다 오니까 어떡해요? 근처도 못 와. 근처도 못 가도 어떡해요? 못 와가지고 픽 쓰러져 그냥. 근처가 칼 가지고 막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최고의 무림 고수야. 지팽이 들고는 뭐 무림 가서 막 가는 도중에 어떻게 이제 가다가 어떻게 한 10m도 못 가서 픽 쓰러져 기절을 해버린 장면이 있어요. 그거예요. 초능력을 기본적으로 초능력을 써. 의식을 갖다가 어떻게 의식 충격파 초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절을 시킬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초능력 중에서 이거 쇼크 초능력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정신적인 쇼크를 탁 주면 어떻게 사람이 기절을 하죠. 그럼 어떻게 저기 의식으로 보이지 않는 의식으로 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갖다가 탁 줘요. 그러면 칼 가지고 막 절면대다가 자, 예전에 보면 무협지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봤죠. 그냥 한번 눈길을 한번 줬는데 어떻게요? 그냥 기절을 해버려. 이게 충격 쇼크 초능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쓸지 몰라요.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별의별 초능력들. 그러면 이게 막 예서 막 저기 100대 1로 막 싸워서 이기는 능력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100대 1로 능력자잖아요. 자, 이게 원래 이게 폐기 능력이라고. 천신계에서 그 폐기 능력자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나중에 보통 폐기 능력자가 들어와요. 이걸 폐기 능력자라고. 보통 최하 이제 빨리 들어오면 10년 수행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20년 정도 수행을 해야 돼요. 폐기 능력이 들어오려면. 폐기 능력자들이 한 10몇 년 정도나 20년 정도 수도를 해야 돼. 그럼 이런 양반들이 나중에 여기 우리 쪽에서 수행을 하고 가면 어떻게 돼? 폐기 능력이 생겨요. 자, 폐기 능력이 뭐냐?
폐기 능력이 뭐야? 딱 어떻게 100명이 많이 해도 100명이 칼 들고 막 어떻게 막 쫓아가 100대 1로 싸워. 근데 한 명이 어떻게 해요? 100명을 갖다가 손 한자가 까딱하지 않고 어떻게 100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능히 해치워요. 이게 폐기 능력자. 일명이 이걸 갖다 천식해서 폐기 능력자야. 무협지에 가면 저기 막 몇십 명, 100명이 어떻게 해요? 막 칼 들고 떼거지로 네가 무림의 고수더냐? 우리 한번 당해봐라고 막 몇십 명이 막 떼거지. 네가 우리를 이기게 하지만 칼 들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 들고 막 해가지고 저기 몇십 명이 막 떼거지로 달라붙어. 근데 어떻게 돼요? 모린 고수가 딱 보더만 어떻게 눈빛 한번 딱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딱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딱 눈에 힘을 딱 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어떻게 딱 보다가 멈춰. 그리고 딱 이게 얼음이 돼. 얼음땡이 돼. 얼음땡이 상태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안 움직여. 왜 몸이 안 움직이지? 야, 왜 니들도 물은 뭐 안 움직여? 야,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여. 이게 폐기 능력자예요. 실질적 존재. 무협지의 단골로 나오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기 100명을 갖다가 능히 제압을 하는 장면들이다. 이게 폐기 능력자예요. 그럼 몸으로 단련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윗단계를 갖다가 이걸 올라가요. 무린 고수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초능력자. 그럼 어때요? 100대 1로 이겨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00명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00명을 갖다가 어떻게 이겨요. 100명을 갖다가 무릎을 꿇혀버립니다. 무협지 단골 소재죠, 이것도.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전설 같은 이야기 같아요. 왜? 동도 시대가 이쪽으로 수행을 보다. 그래서 서도 시대가 열리면서 서도 시대가 열리는 때는 어떻게 이런 무린 고수가 안 나와. 사천성에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유학을 가는데 이런 이런 무린 고수가 안 나와. 보통 무린 고수는 자기 몸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의식으로 해서 초능력을 써요.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우주의 능력을 써요. 자연의 능력을 써요. 대자연의 능력을 써요. 대자연도 그 레벨이 틀려요. 그래서 이게 무림 고수는 3단계예요, 기본이. 첫 번째, 자기의 그 육체로 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먼저 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초능력을 얻어요. 대표적인 게 장풍이야. 폐기도 초능력이에요. 폐기는 자연계의 능력으로 봐요. 초능력으로 봐요. 좀 약간 고차원의 장풍보다 더 고차원의 초능력을 써요. 폐기 능력.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자연의 능력을 써요. 비바람을 일으켜요, 실질적으로. 비바람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요. 예전에 동쪽이 있죠. 동도에서 수행할 때는 그런 능력자들이 중원에 들어가서 많이 있었어요. 이제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게 끊겨요. 그리고 이게 마치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대요. 예전에 비바람을 일으키는 무린 고수가 있었고, 소란가 깡따 가지고 안고 어떻게 100명을 능히 제압하는 무린 고수가 있었다. 이게 진짜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뻥이지, 그게 말이 돼. 이제 후대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무림 소설화가 된 거야.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이제 무림 고수들이 이제 없어져요. 왜? 이게 동쪽으로 이제 유학을 못 오니까. 그래서 서쪽 사천성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능력자가 안 나와요. 자연계 능력자는 아예 안 나오고, 자연계 능력을 쓰는 사람은 아예 안 나오고, 초능력자들은 또 거의 안 나와. 가끔가다 나와. 그러니까 장풍 같은 거 쓰는 거나 이런 폐기 쓰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예전 동도 시대 때보다 덜 나와. 서도 시대 때는. 이 서도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무술 같은 거를 공부하러 사천성으로 많이 가요. 이때를 공부하러 간다. 쿵푸. 쿵푸라는 게 서도 시대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사천성으로 어떻게 수도 공부하러 가는 걸 시대를 갖다가 그때를 쿵푸라고. 쿵푸. 그 당시에는 명상뿐만 아니라 수도뿐만 아니라 이런 몸 단련 수행도 다 모든 걸 다 쿵푸라고 해요. 쿵푸. 쿵푸라는 말이 그때 된 거예요. 동도 시대 때는 쿵푸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강림, 강호, 강림하산 요런 말을 썼지. 근데 서도 시대 때는 어때요? 쿵푸라는 말이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쿵푸를 배우려면 어디로 간다? 저기 사천성에 가가지고 무린 고수한테
어떻게 저기 풍토를 배워야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다른 거 같아요. 어메, 흠고 했다.